네, 글로벌 투자에 대한 해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 재개 이야기가 속속들이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동성 공급이 상당하게 커졌습니다. 지금 이 유동성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지금 경기 침체가 역대 최고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유동성 부여도 역대 네. 최고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유동성 부여와 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EU에서 재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지금 5,4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합의를 했고요. 네. 이것을 포함하고 전체적인 규모로 놓고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인 3조 2천억 유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유럽 전체 GDP의 약 19%나 되는 거의 20%네요. 네, 거의 가까이 20%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자, 유럽뿐만이 아니죠. 미국의 유동성 부여는 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품에 대한 얘기, 걱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죠. 지금 자산 규모 확대가 역대 최고치의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 금융위기 때 1.35조 달러를 증가시켰는데 지금 보시면 더 짧은 구간에 1.925조 달러. 정말 큰 규모죠. 뭐 정말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놓고 보고 있으면 그럼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가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M1과 M2 증가율을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M1 증가율이 아직까지는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20% 이상, 그러니까 거의 21%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옛날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M1은 이렇게 돈을 얼마나 푸느냐, 돈을 찍어내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M2 증가율입니다. 그만큼 경기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M2이거든요. 근데 지금 M2 증가율을 놓고 보시면 14.57%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그만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한데 그 유동성이 다른 나라 국가로 흘러가려면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의 움직임인데 다행스럽게도 달러가 100 이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통화 수합을 체결한 국가라든지 전반적으로 미국의 유동성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을 때 그 효과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유동성 부여가 커진다는 것은 향후에 변동성은 있겠으나 그 1년, 2년을 놓고 보면 큰 폭의 유동성 부여, 재상승 이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거품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거품을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거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경제 재개가 될 것이고 또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 이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 또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의 숫자를 놓고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흔히 현금 비중이라는 것을 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인데요. 저게 2008년도에 거의 뭐 15%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보시면 역대 최고치를 또 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금 비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M1을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면 M1과 S&P 시가총액을 더한 숫자로서 나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앞으로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M1과 M2로 가지고 시가총액 가지고 비교해 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듯이 상승 여력이 아주 낮게 봤었을 때 61%가 나오고요.
정말 높게 보면 171%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앞으로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지려면 경기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숫자는 당연히 이 경제를 재가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확진자 수 추이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네. 지금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가 고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 네. 계속 떨어져야지 이제 경제 재개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그만큼 또 경기 회복과 연결될 수 있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부여도 뭐 역대 막대한 규모이고 또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시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 그렇다면 바닥을 다지게 되는 걸까요? 네, 정말 정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에 빠져나오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흔히 말하는 B자 반등 또는 U자 반등 아니면 L자로 계속 가느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가 있냐면 경기 침체에 빠져나오기 바로 전 적어도 한 달 전 내지 3개월 반 전에 네. 시장은 바닥을 잡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언제 경기 침체에 빠져나올 것이냐. 네. 만약에 다음 달에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그래도 7월 달, 8월 달쯤 되면 회복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올해 3, 4분기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그때 정도의 타이밍에서 시장은 큰 폭 반등을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가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같이 이 미국 시장이 빠지면 네. 10분의 1 정도를 사시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스페니시 독감이 있었을 때 네. 이때도 보시면은 경기 부양이 일어나면서 경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또 큰 상승장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투자해야 되는 국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 선진국을 놓고 보시면은요. 지금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투자만큼은 꼭 지키시는 것이 좋겠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익 변화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7.3%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초 대비해서 하락한 폭인데요. 지금까지요? 네, 지금까지. 네. 근데 보시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지수들 대비해서 훨씬 작죠. 네. 그만큼 그래서 미국 나스닥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의 국가들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독일이나 일본 이렇게 제조 강대국들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상승 여력이 선진국은 신흥국보다 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네. 지금 유럽 숫자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 숫자가 이익 전망치가 거의 작게는 20%, 많이는 뭐 네. 30%까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네. 유럽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신흥국은 좀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신흥국은 어떤가요? 네. 자, 신흥국을 놓고 보면 다들 지금 중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매력도가 높은 국가가 중국이고요. 그 안에 심천 지수입니다. 계속 네. 심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서로 보면은 매력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중국, 그다음이 대만,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한국, 그리고 나서 이제 멕시코 순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네. 아까 선진국의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국가들, 특히 이제 제조 강대국들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좀 시각에 약간 변화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조 공급 규모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은 4조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4배고요. 우리나라의 10배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다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중국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상승 여력으로 계산하면 지금 신흥국이 한 34%니까
네. 다른 나라보다 이 선진국보다는 26.5%보다는 더 높다.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가장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이 또 지금 현재 유가의 흐름이거든요. 유가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유가가 또다시 20달러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1,000만 배럴, 2,000만 배럴 감소한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가가 지금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된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가솔린 차량에서 이 전기 차량으로 이 속도가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아, 중요합니다. 네. 어저께 나온 숫자 보시면 중국에서 테슬라의 증가가 네. 3월 달에 전체 차량 판매는 마이너스 40%가 넘는데 테슬라는 450%나 증가를 했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다.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가솔린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또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현대차 그룹이 그렇게 빠르게 전기차로 이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경 보호 부분을 생각하시고 또 언택트 개념을 생각한다면 승용차 판매가 다시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와 전기차 관련된 업종에 투자 초점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맞추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욕 증시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2%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